주세요. 바로 발표할게요.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코렉티브 레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코렉티브 리트리벌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고 2024년도에 이제 발표했고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기존의 LLM의 대표적인 문제였던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거론되어서 기존에 이제 선행됐던 연구들은 이제 레그였었죠. 그래서 레그로 인해서 이제 다소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보완이 되었고, 그 보완된 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발전, 이제 레그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보게 된 거죠. 아, 레그가 좋은, 우리 LLM의 기존 문제였던 할루시네이션 없애주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기입을 해주면, 도큐멘트를, 외부 정보를 기입을 해주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 통해서 또 서치가 가능하고, 그 서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레그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는데요. 그 레그의 문제점은 그 논문 레그의 가장 주요한 이제 스킬인 이제 검색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검색된 문서의 연관성에 너무 크게 의존되기 때문에 이제 쿼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부정확한 이제 정보까지 이제 포함돼서 얘네들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 이제 코렉티브 라그 이제 C레그를 이제 작성하신 논문 이제 저자들은 이런 답변의 경고성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코렉티브 라그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코렉티브 라그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내부 문서에 있어서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어의 기반으로 인해서 총 3단 콘피던스를 이제 계산해서 총 3단계의 구분을 통해 그 콘피던스의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 그리고 이제 애매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레그의 이제 답변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동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트 워크로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할루시네이션 오브 LLMs로 기존 LLM의 많은 이제 학습이 잘 되었지만은 환각 문제가 심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각 문제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환각 문제를 더 막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정보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이제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이제 막을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그고, 기존 레그가 이제 이런 할루시네이션, 위에 있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이제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을 이제 검색 기반으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아까도 위에도 얘기한 것처럼 레그의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리트리벌 자체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헨리 필든의 이제 "오큐페이션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이 답변 같은 경우는 헨리 필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잘 답변해 준가 반면에, 그 답변으로 "이 사람은 정치가입니다."라고 이제 답변해 준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라이터 그 "데스 오브 배트맨 스크린라이터가 누구입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 햄스라는 이제 뭐 잘못된 답변을 이제 생성자가 해 주는 이제 문제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레그에 대한 이제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트리버의 R과 이제 제너레이터의 G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 X에 대해서 이제 도큐멘트 1 번부터 도큐멘트 N의 이제 대량의 도큐멘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상위 K개,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레그에서 얘기했던 이제 리트리버 이제 내부 정보에 있는 도큐멘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했던 쿼리에 가장 유사한 이제 답변을 참고할 수 있는 도큐멘트를 상위 K개를 뽑는 방법을 해서 이제 도큐멘트 K개 뽑은 거를 DR1부터 해서 DRK까지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참고를 해서 답변 Y를 이제 생성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이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석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이 수식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리트리버랑 제너레이터 부분이 이제 합쳐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검색 자체가 일단은 실패하면은 생성자에 영향이 이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성자가 잘 답변하는 이제 뭐 API 됐건 아니면 우리가 잘 학습된 LLM이 됐건 그렇게 잘 학습되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이제 답변 자체가 잘못되면은 답 그러니까 도큐멘트에서 뽑는 이 검색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답변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생성자에 의해서 이제 잘못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이제 어드밴스 라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LLM 스스로 이제 리트리버 없이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드밴스 레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치면은 이제 셀프 레그라고 하는데 셀프인 것처럼 자가 레그인 것처럼 LLM 스스로 리트리버 없이 안에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크리티크 모델이라고 이제 평가자를 모델을 도입을 해서 검색을 할지 아니면 LLM 스스로 답변할지 이제 판단하는 이런 선행 연구들이 여기까지 이제 커렉티브 레그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선행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2.3, 2.2, 2.1에 대한 이제 모든 선행 연구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논문의 저자는 이제 기존의 접근법들과 다르게 커렉티브 레그, 즉 검색 기능을 이제 좀 더 동적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부정확한 검색 결과를 나오지 않게끔 하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모델을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 커렉티브 라그는 이제 논리지 커렉션 그러니까 리트리버 부분과 이제 논리지 커렉션 부분과 이제 제너레이션 부분이 되는데요. 이제 리트리버 부분과 이제 제너레이션 부분은 기존 이제 베이직 레그에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검색과 생성인데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널리지 커렉션 부분이라는 그런 다른 모델과 다른 이제 차이점을 두는 이제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어 제너레이터 전에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총 3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코렉트 즉 올바른 답변을 했을 때 즉 검색을 하고 이제 검색 쿼리에 있어서 검색된 문서가 올바른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으면은 이제 코렉트로 해 가지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인커렉트 부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찾은 이 도큐멘트 부분이 널리지 부분이 지식 정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제 웹 서치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인제 ambiguous 같은 경우는 이제 모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렉트인지 인코렉트인지 이제 모호하게 되면은 이 두 논리지 위에서 얘기하는 이제 기존 레그에서 했던 안에 내부 정보에서 검색하는 부분과 또 웹 서치를 하는 부분을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동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커렉트 부분은 이제 논리지 정보가 이제 잘 찾았다고 판단됐을 때 즉 스코어가 이제 컨피던스에 의해서 상한선을 넘게 되면은 이제 커렉트로 빠져서 다음과 같은 이제 논리지 스트립스로 정리하고 이제 디컴포지션과 이제 필터와 레코멘데이션을 거쳐서 정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인커렉트 부분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에서는 뽑아낼 게 없으니까 이제 웹 서치로 이제 검색된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앰비거스 같은 경우는 모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동작을 이제 균형 잡힌 결과로 나오게 이제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이밸류에이터 부분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평가기예요. 그래서 이제 리트리버 이밸류에이터는 이제 평가기는 이제 검색된 문서들이 이제 실제로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던 예시 중에서 "Who was the screenwriter for Death of a Batman이라고 질문했을 때 만약에 각 문서의 관련성을 평가한다고 하면은 다시금 얘기하지만은 올바르다고 하면은 커렉트 이제 로 판단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인커렉트 불확실하면 앰비기어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리트리버 이제 이밸류했던 이 평가기는 이제 스코어와 또 이제 컨피던스로 그 3 가지의 단계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T5 라지 기반의 이제 리트리버 이밸리에이터를 쓰게 되는데요. 약 0.77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미세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조정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파라미터보다 쪼금 더 낮은 이제 파라미터를 더 낮춰 가지고 사용을 경량화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좀 T5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성 나 좀 더 연산량을 좀 덜 잡아먹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방법은 아래다가 적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3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코렉트와 앰비기어스 이제 인코렉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상한 인계선을 받으면 코렉트로 하게 되고 이제 코렉트로 추가된 문서는 문서 내에서 노이즈를 어느 정도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놀리지 스트리뷰를 통해서 추출하고 이제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올바른 문서라고 봤던 이 검색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리트리버를 해서 검색되어 있는 도큐먼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 도큐먼트가 이제 리트리버 이밸리에이터 평가기로 인해서 아 지금 이 내가 지금 뽑 렉으로 뽑은 이 도큐멘트가 올바르다고 하면은 이 문서들을 그대로 보내 주고 이것들을 이제 디컴포즈 한 다음에 이제 분해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 분해한 거를 이제 스트립별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립이 안에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됐다. 이 스트립 안에 있는 이 스트립은 이제 문서를 이제 여러 개 이제 인터널 스트립으로 나누게 되고 이제 짧은 문장은 이제 개별 스트립으로 하게 되면 또 긴 문장은 몇 개 이제 문장 단위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완전한 도큐멘트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분할을 해 가지고 그 분할된 것 중에서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만 써 가지고 그거를 필터링한 다음에 그 필터된 이제 스트립들을 이제 K개를 뽑은 다음에 그 K개를 다시 조합을 해서 문장을 이제 정보 지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렉트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인코렉트 부분은 인제 하한 인계값 즉 컨피던스 스코어로 계산돼 있던 이제 컨피던스가 이제 하한 인계값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문서에서 이게 완전히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완전히 폐기해 버려요. 그래서 폐기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웹서치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제공하는 논문 저자들이 제공하는 GitHub에서는 이 웹서치 부분을 뷰티풀 수업이라는 이제 저희 크롤링 기법을 써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잠깐 뭐 모든 그러니까 논문에서 제공하는 GitHub에 대한 내용들을 모든 걸 다 보여주진 않을 거지만은 그 부분 이제 뷰티풀 수업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만 살짝 보여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앰비겨스는 이제 둘 중 어느 거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 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두 종류 즉 아까 얘기한 코렉트로 이제 내부 정보를 검색하는 거랑 웹서치로 이제 검색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두 종류를 이제 좀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논문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알고리즘 즉 인퍼런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코렉티브 레그를 인퍼런스 했을 때 어떻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퀘어 부분이 이제 아마 지금 저희가 필요한 이제 모듈들이겠죠. 그래서 리트리블 평가기랑 쿼리 질문지 그리고 생성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풋으로 어 쿼리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도큐먼트를 이제 찾게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도큐먼트를 기반으로 이제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생성단은 단 안에서 이제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도큐먼트에서 도큐먼트의 i 번째와 도큐먼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도큐먼트에서 각각의 이제 인풋 X와 이제 도큐먼트 I 번들을 이제 페어로 묶은 다음에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코어 1 번부터 스코어 K까지 이제 캘큘레이터를 해서 이제 컨피던스를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근데 컨피던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기준점이 되었던 이제 상한선, 하한선 그리고 이제 모호한 부분 이 세 구분을 지어서
컨피던스가 상한선이면은 안에 내부 정보, 컨피던스가 만약에 하한선으로 넘어가면은 웹서치 부분.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이제 조화롭게 쓸 수 있게끔 인터널 놀리지와 엑스터널 놀리지를 플러스해서 K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G로 프레딕트한다. 즉 생성을 한다라고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디컴포즈 부분이랑 리컴포즈 부분이 뭔지 이제 그냥 자세하게 적어 놓은 부분이니까 그냥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서치 부분은 이제 API 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데이터셋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데이터셋 썼고, 네 개의 데이터셋이 이제 팝QA 단문 생성하는 부분과 이제 바이오그래피 장문 생성하는 거, 그리고 팝헬스에 대해서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팝헬스 데이터셋과, 그리고 이제 아크 챌린지라 해서 이제 객관식 질문이 있는 이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제 기존 레그와 코렉티브 레그,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기존 레그에서 진화된 이제 어드밴스 레그라고 불리는 이제 셀프 레그와 기본 셀프 레그와 이제 셀프 레그에다가 이제 놀리지 부분인 이제 그 코렉티브 레그가 들어간 셀프 코렉티브 레그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설명을 얼마나 지금 코렉티브 레그가 성능이 더 좋아졌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베이스라인에 대한 이제 LLM 모델들의 이제 성능은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LLM 중에서 이제 파인 튜닝한 그 LLM을 기반으로 레그와 코렉티브 레그, 그리고 그다음에 이 모델을 써 가지고 셀프 레그 이제 또 그 트레인 가져와 가지고서 인제 성능을 비교해서 이제 셀프 레그, 셀프 코렉티브 62.8 이제 86.2, 또 이제 코렉티브 레그가 이쪽 데이터셋에서 펍 데이터셋에서 75.6 으로 어큐러시가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컨클루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레그가 어쨌든 LLM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보완하는 부분으로서 레그에 어 랭귀지 어그멘티드 제너레이터 부분에다가 리트리버리라는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추가해서 레그가 나왔고, 그 레그가 좋은 성능을 끝까지 보일 줄 알았지만은 이제 따지고 들어봤더니만은 검색하는 거에 대한 만약 문제점이 시사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생성을 하는 모델이언정 좀 답변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논문이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레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여러 방법으로 이제 개선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웹서치 부분과 그다음에 놀리지 커렉션 부분인 이제 세 단계로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이제 세 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어떻게 서치를 더 잘할지, 어떻게 리트리버를 잘할지에 대한 이제 동적으로 이제 모델이 좀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은, 논문의 저자들은 어쨌든 간에 LLM 자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왜 얘기하는 건 LLM 자체적으로도 웹서치에 대한 검색을 안 하고도 그냥 이 레그가 충분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논문을 좀 마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연구 과제로서는 이제 LLM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리트리벌 에밸류에이터인 이제 평가기를 제거를 하고 그냥 LLM 자체적으로서 레그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으로 이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 이렇게 콜렉티브 레그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제공한 이제 GitHub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크립트 부분으로 가시면은 여기 인제 인퍼런스 하는 부분이 있고,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internal knowledge preparation인 우리가 음 내부랑 외부 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안에 있는 건 내용은 뭐 자세히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제 뷰티풀 숲으로 외부 정보를 가져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내부 정보는 이쪽은 예 이쪽에서도 이제 뷰티풀 숲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서치를 도큐멘트 내부에서 서치를 그러니까 리트리브를 잘 하지 못하면은 인제 이런 뷰티풀 숲 방법으로도 이제 외부 정보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즉 API를 쓰지 않고 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명드릴 코드는 API를 이제 써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PI를 써서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쉽게 그리고 또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런 것 네. 일단은 만약에 저희 스터디에서 레그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인퍼런스를 계속 상우님 코드나 제 코드로 하실 시 아니면 상반님 코드로 하실 때도 어쨌든 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것들 먼저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어 이거 기능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콜앱의 왼쪽에 버튼을 보시면은 이제 보안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에다가 자기 거 키 값들을 미리 설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노트북에 액세스 버튼을 이렇게 키고 그리고 이제 코드로 하게 되면은 굳이 안 쳐도 이게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몰랐었는데 이거 쓰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여기 지금 임포트 OS 한 다음에 구글 콜앱 유저 데이터 부분으로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는데, 방금 아까 보였던 이 키 값들이 저희가 굳이 여기다가 안 쳐도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쓰게 되면은 저희처럼 지금 코드 이렇게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화면 공유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여줬을 때 좀 정보 유출을 그러니까 보안 유출을 좀 안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구글 콜앱의 유저 데이터에다가 이 API 키를 등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글 계정을 로컬 PC에서 돌렸을 때 뭐 env 파일이 없이 해당 계정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 API 키를 외부에서 그 웹사이트 이렇게 구글 콜앱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이 로컬에서 사용이 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로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콜앱 한정이어서 아, 로 콜앱 제가 환경에서 아하. 네 네. 로컬은 제가 어쨌든 간 지금 쓰고 있는 자원 자체가 뭐 음, M2 프로이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쓰게 돼서 만약에 한번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제가 로컬은 아직 한 번도 안 해 봐 가지고. 아, 예 오케이,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베이직 에이전트 레그 발표할 때 나와라. 이 부분을 그냥 공란으로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임포트하는 부분을 몰라 가지고 그냥 안 썼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구글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발표 때는 이렇게 공란으로 안 비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인스톨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기존에 썼던 이제 아티나랑, 그리고 이거는 벡터화하는 부분인데, 이번 논문에서는 안 쓸 것 같아요. 왜 안 쓰냐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그렇고, 랭그래프로 해서 이제 그래프 하는 것도 시각화하는 것도 또 추가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랭그래프도 추가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DF를 문서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서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파이스에서 이제 유사성, 코사인 시뮬러리티에서 유사성 우리가 갖고 오는 거 그거 갖고 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톨하고, 이것도 안에 뭐 비슷한데 뭐 랭체인 부분이랑 타빌리랑 랭그래프랑 뭐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인스톨한 거 중복된 거긴 한데, 이거 부분이랑,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임포트 구글 콜앱 해서 유저 이미 기획돼 있던 보안 비밀들 미리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이쪽 부분은 이제 테디노트에서 쓰고 있는 그 PDF를 한글용 PDF를 토큰화해서 저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코드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from reg.pdf 임포트 그다음에 여기 어디 있냐. PDF 리트리버 체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임포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더라도 피빈스토어 레그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가지고, 구글링 하다가 이제 테디노트 이제 깃허브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번에 기존에 저희 했던 뭐 청크 사이즈 500으로 하고 오버랩 매수로 해 가지고 그 중복된 문장 중복해서 또 하거나, 아니면 중복된 문장 그러니까 문장을 중복 안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안에서 이제 PDF에 있는 거 또 읽어 가지고 안에 있는 거 이제 전처리하는 부분들이고, 뭐 이제 체인하는 것도 이제 GPT 거 모델 써 가지고 이제 문서 분할하고 토큰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 다른 테디노트에 있는 저기 코드 보시면 그냥 PDF 리트리버 체인을 임포트해서 쓰는데, 이렇게 임포트가 안 되니까 저는 여기 갖고 와서 좀 썼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픈 AI로 이제 임베딩하는 거 이제 임베딩 준비 단계 해 놓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PDF 이제 문서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기존 PDF는 이제 여기 있는 당근마켓에 관한 내용들을 그냥 갖고 왔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고, 이거가 기준이 2022년도 기준으로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트리버 하는 부분이랑 이제 PDF 이제 체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도큐멘트로 선언하고, PDF 리트리버 부분을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크로마 DB를 이번에 안 쓴다고 한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영어 PDF를 이제 토큰화 해 주는 게 이제 크로마 DB예요. 근데 크로마 DB를 이제 임베딩하는 게 이제 크로마 DB인데, 이번에는 영어 PDF를 안 쓰고 이제 한글 PDF로 해 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도 접근이 좀 편하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이번에는 그걸 안 썼고, 그래서 크로마 DB를 만약에 쓰고 싶다는 영어 PDF로 우리가 리트리브 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한글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 다시 주석 처리하셔서 안 쓰시면은 기존 것들을 쓰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석 풀고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글 PDF 이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문서에 대한 이제 평가기를 만드는 건데요. 문서가 예를 들어 이 문서가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제 쿼리랑 많이 유사하면은 yes, 아니면은 no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LLM 펑션 콜해서 GPT-4 4o 모델을 갖고 오게 되고, 어 갖고 와서 이제 프롬프트를 따로 이제 그레이더에 대한 프롬프트를 따로 입력을 해 줘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들은 보시면은 이제
뭐 좋은 이제 너가 이제 평가기고 너가 그레이더고 이제 이거 만약에 학습 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뽑아낸 도큐먼트가 이제 만약에 연관이 되면은 이제 yes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아니면 no라고 판단해라.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들 리트리버 그레이더를 이제 프롬프트랑 이제 스트럭처 LLM끼리 같이 묶어 놓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프롬프트는 어딜 가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테디노트 거랑 뭐 다른 쪽 컬렉티브 레그를 봐도 거의 비슷해 가지고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트리버 그레이더로 묶어 놓은 부분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퀘스천 하나 질문을 해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PDF 당근 PDF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그래서 PDF 리트리버로 이제 퀘스천을 인복한 다음에 PDF 리트리버해서 도큐멘트에 대한 이제 이것들을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퀘스천 부분이 얼마나 이제 유사한지 아닌지를 이제 GPT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GPT가 이제 바이너리 스코어 부분으로 이 맞아요. 예 유사합니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체인으로 묶어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체인을 일단 묶을 때 이제 템플레이트를 이제 지정을 해 줘요. 그래서 뭐 이 레그 부분이 이제 컨텍스트와 퀘스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서 얘기하는 이 컨텍스트나 퀘스천을 따라서 이제 "너가 이제 어시스트 하는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어시스턴트다. 그래서 잘 인제 답변을 해 달라."라고 해서 어 이제 프롬프트에 있는 인제 것들을 가져오고 또 프롬프트는 이제 저기 허깅 페이스에 있는 이제 테디노트가 쓰시는 이제 레그 프롬프트 즉 한국어에 대한 기반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테디노트가 잘 작성하신 이제 레그 프롬프트를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답변을 이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제 제너레이션 부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물어봤던 질문인 당근의 영업 손실이 높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당근의 영업 손실이 높은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찾아서 컨텍스트를 도큐멘트 리트리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몇 번에서 어떤 PDF에 어떤 페이지 넘버에 그 내용이 있는지까지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인제 퀘스천 이제 리와이터 부분으로 어 이 위쪽은 인제 영어로 되어 있는 인제 퀘스천 리와이터 부분으로 즉 우리가 물어봤던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좀 GPT나 아니면은 다른 LLM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즉 문장을 좀 깔끔하게 바꿔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내용은 보면은 "당신은 웹 검색 최적화를 위해서 질문을 더 나은 형태로 제작하는 제작성기입니다. 입력을 주의 깊게 읽고 그 의도로 최적의 질문을 변환하세요."라는 이제 어 문장을 다시 재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영어를 안 쓰고 한글로 쓴 이유는 이걸 영어로 쓰게 되면은 다른 컬렉티브 레그 그러니까 테디노트에 있는 컬렉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게 되면은 한글로 답변을 해 주는데 저는 계속 한글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의 쿼리에 대한 리와이터 프롬프트를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 가지고 한글로 작성을 하니까 이제 기존에 계속 뭐 당근 영업 성실이 뭐 높은 이유는 뭔가에 대한 거를 영어로 안 하고 이제 한글로 이제 바꿔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근 영업 성실이 높은 이유는 나는 제가 친 쿼리 부분을 쿼리가 이제 여기 리와이터 프롬프트 리와이터 부분이 이제 예쁘게 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 당근의 영업 손실이 높은 이유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당근이라고 그냥 급하게 치느라 이렇게 오타난 것도 얘가 당근의 영업 손실이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웹서치는 저번에 썼던 타빌리 썼습니다. 그래서 타빌리 같은 거 웹서치 내용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퀘스천 즉 쿼리 부분에 대해서 웹서치를 하게 돼서 최근 정보인 이제 정보들을 이제 어디에서 뽑아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스코어까지 보시면 여기 뒤에 스코어까지 이렇게 높은 스코어별로 이렇게
정렬을 해 줘서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레이트 그래프 인제 그래프 부분은 인제 어 어디 있더라? 어디 있냐? 안 적어 놨나? 여기 있다. 멀메이드 링크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게 도식화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멀메이드 링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딱 뭐라 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식화하는 이제 링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월레이드 링크를 쓰게 되면은 지금 랭그래프를 활용해서 어쨌든 에이전트의 그 순서도를 그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순서도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하. 제가 느 제가 느끼기로는 어 예예. 그러니까 저희가 선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 노드 여기서는 지금 노드 설정이거든. 그 노드 설정한 거에 맞춰서 멀메이드 링크로 그걸로 이제 이 노드의 이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얘네가 따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에이전트를 어쨌든 설계를 했잖아요. 네. 그거가 월레이드 링크로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그 똑같아요. 이렇게. 테디노트랑 똑같아요. 이야. 테디노트 거랑 똑같고요. 이 그래서 저번에 상우 님이 저보고 그려 보라고 하셨잖아요. 오, 그래서 아주 훌륭해요. 네 그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 주는데 이게 제가 구동을 해 봤을 때 보는 게 그냥 얘네가 이제 이거에 있는 노드대로 그냥 작성도 해 주지만은 이게 작성될 때 한 번 이미 검색을 하나 봐요. 리트리브를 하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구현해 놓은 그러니까 레그를 구현해 둔 대로 그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작동을 돼야 되는 건데 그 A부터 Z까지 작동된 거를 한 번 얘가 실행을 하고 이 그래프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드랑 노드 대목만 해 가지고 그냥 노드에 있는 거 불러와서 그냥 그래프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거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퍼런스까지 여기 내부적으로 한 번 돌리고 그래프를 뚝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테디노트에 있는 거 그냥 갖고 왔고 안에 있는 거 따져 보니까 멀메이드 링크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내용도 제가 참고하는 기터브 내용이랑 또 테디노트 거랑 완전 똑같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성을 한다. 노드별로 이제 생성을 하고 어 테디노트랑 이제 제가 참고한 기터브 부분이랑 좀 달랐던 부분은 이쪽 부분이 이제 쿼리 리와이터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영어로 질문을 그러니까 GPT나 LLM한테는 영어로 질문하게 되면 얘네가 어쨌든 간에 개떡같이만 해도 콩떡같이 잘 알아듣잖아요. 뭐라고 따로 리와이트를 안 해도 되는데 한국어로 질문하게 되면 쿼리를 한국어로 질문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물론 지금 LLM 수준에서는 잘 되지만은 뭐 예를 들어 뭐 오탈자가 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썼거나 아니면 뭐 내용을 정확하게 비정확하게 물어봤을 시에는 얘네가 알아서 리와이터를 해 가지고 미리 검사를 한 다음에 리와이터를 해서 이제 질문을 좀 더 예쁘게 꾸며주는 부분이 더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기터브에서는 이제 이 리와이터 부분이 없었지만은 이제 제너레이터 도큐멘트를 하고 쿼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리와이터를 했다. 추가가 됐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퍼런스 하는 것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냥 저희가 레그 딸깍 누르게 되면은 인퍼런스가 하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 번이랑 테스트 2 번을 기준을 두 개를 둬 가지고 테스트 1 번은 도큐멘트 내부에서 올바른 질문을 했을 때 부분이고 테스트 2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도큐멘트에 관련 없는 질문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딱 실행하게 되면은 각각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했던 노드대로 이제 어 이제 레그가 이제 이제 스내하면서 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퀘스천이 이제 "당근의 영업 손실이 높은 이유는?"이라고 했을 때 당근의 영업 손실이 높은 이유 이제 리트리버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큐먼트에 대한 그레이드를 설정을 하고
질문이 만약에 질문이 좀 이상할 것 같으면은 이제 쿼리 리와이트 부분으로 설정을 하게 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웹서치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너레이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도큐멘트 relevant to question, 즉 도큐멘트가 퀘스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도큐멘트가 렐러번트입니까 아닙니까라는 것들을 얘네가 이제 확인을 하다가 마지막에 SS, 이제 도큐멘트가 어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큐멘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연관이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찾고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큐멘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9번에서 어 지금 질문했던 쿼리 부분이랑 일치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뱉어주는 부분인 거고, 테스트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당근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PDF니까 아예 생뚱맞게 이제 커렉티브 레그가 뭔가요?라고 했을 때는 바로 다 모든 부분이, 그레이드 부분이 도큐멘트랑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레이드 부분. 그래서 그레이드 부분을 만약에 연관이 없다고 다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웹서치 부분으로 넘겨주고, 웹서치 부분 넘긴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웹서치에 대한 지금 사이트는 안 나왔지만 퀄리티브 레그에 대한 이제 이런 거다라고 이제 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2022년도 데이터니까 2024년도에 대한 내용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당근 관련된 뉴스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최근 뉴스고, 당근에 이제 실명제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공정위에서 개인 판매자가 이제 익명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제 뉴스를 본 다음에, 그래서 한번 그냥 질문을 한번 해 봤어요. "당근 마켓의 당근 실명제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으며 이 결정이 개인 판매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2022년도 당근 영업 손실에 대한 PDF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들을 인제 물어봤고,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답변을,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답변에 대해서 미리 이제 넣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넣어 놓고, 지금 이 코렉티브 레그가 어쨌든 간에 내가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원하던 이 결과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제 컨피던스를 이제 그 어큐레시를 계산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어 설정한 이제 코렉티브 레그에서 대로 이제 퀘스천은 그대로 받게 되고, 그래서 퀘스천 아까도 위에서 본 것처럼 도큐멘트가 렐레번트한 게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됐으니까 이제 웹서치를 시작을 하고, 웹서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 어 저번에 말씀드린 아티나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받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쿼리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부분, 그리고 답변 부분,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답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expected response가 그라운드 트루스에 네, 해당이 제가 되는 건가요? 다시. 그 지금 리스폰스가 두 개인데 expected 네. response가 그라운드 트루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 넣은 거.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넣은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먼저 해 놓고, 얘네가 이제 답변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이제 이거를 저번에 했던 이 아티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도 돼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뭐 빨리 넘겨면 아티나로 이제 이것들을 모델을 이제 판단을 이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키랑 이제 아티나 키 이렇게 입력을 해 가지고 지금 답 안 보이겠지만은 이제 여기가 쿼리 부분, 그다음에 컨텍스트 부분, 그리고 응답 부분, 그리고 익스펙트 리스폰 부분을 해 가지고 얘네가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찾은 거고, 그 찾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리스폰스를 이제 한 거고, 제가 원했던 이제 익스펙트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했던 건데, 이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한 GPT-4로 이제 평가를 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제 0.99로 이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티나 쪽으로 가는 링크를 내가 뚫어 놨나? 하여튼 네. 뭐 이렇게 아티나 저번 아티나 한 것처럼 아티나에서 보시면은 이제 쿼리랑 컨텍스트 리스폰스에서 우리가 지금 리스폰스한 부분이랑 expect 리스폰스가 얼마나 유사한지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좀 별로였는지 리스폰스가 좀 너무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뭔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앞부분으로 잠깐 넘어갈까요? 뭐였지? PDF 테디노트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거 인덱싱 부분. 이거,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PDF 로더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제일 위에. 이거 네. 예. 그, PDF를 원래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예예. 예, 그래서 그러면 거기 안에 뭐 글씨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글씨를 인식을 할 때 PDF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문서 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PDF 로더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네, 그것들이 어떤 거는 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PDF까지 OCR 해가지고 그걸 오. 이제 변환해주는 PDF 로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찾아보면은 이제 뭐 한국어, 영어 그 다 관련 없이 그 네. PDF를 읽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STR 문자리나 아니면 마크다운 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아 변환을 네 요즘 해주는 네 그거 최근에 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 네, 이거 같은데 그 미스랄 OCR 말씀하신 거죠 이거? 어, 맞을 거예요. 그거 저 저는 이거는 보지 못했고, 저는 라마 계열이 붙어 있는 그 PDF 로더를 봤었어요. 아 예.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니까 마크다운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요즘은 PDF 로더에 그 LLB 붙어가지고, 네. 그 같이 이제 단어를 이제 추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OCR 붙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음,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아 가지고. 예. 저 로더만 바꿔줘도 성능이 확 오를 것 같고, 근데 지금 네. 예,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 리트리버가 PDF 로더랑 그 클래스 부분, 클래스 프롬 임포트 부분 좀만 더 위로요. 라이브러리 선언부, 라이브러리 임포트 선언부. 예, 이거는 그 크로마가 파시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 벡터 스토어예요. 예.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PDF로 읽어드린 다음에 그 PDF를 스플리터를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도큐먼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크 음. 단위로 도큐먼트를 나눈 다음에 그 청크를 관리해주는 벡터 스토어가 크로마DB 아니면 이제 파시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윤수님이 선언하신 청크 사이즈가 500인 거니까 하나의 도큐먼트를 500개의 500 단어 단어로. 개수로 자른 거죠. 네. 그리고 네. 오버랩은 제로로 설정을 하신 제로로. 거고, 그거에다가 인베딩 모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 라이브러리 쪽 위를 볼까요? 라이브러리? 어, 여기서는 그죠. 오픈AI 인베딩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리트리버까지 다 통합된 하나의 그 패키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파시스를 이제 크로마로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그 청크 사이즈 도큐먼트 스플리터 그 변화를 해야겠죠. 근데 네. 지금 CRAG를 한 거잖아요. 네. 커렉티브 레그.
그러면은 네. 커렉티브 레그에서 지금 요 청크 사이즈는 너무 작아요. 음. 왜냐면은 커렉티브 레그가 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1차 컨텍스트를 먼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1차 컨텍스트. 그럼 그 1차 컨텍스트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쿼리에 대해서 적절한 컨텍스트를 찾았는지 이제 숫자를 정량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량 평가를 해가지고 값이 이제 1에 가깝다 하면은 문서를 잘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스플리트 해가지고 또 정제를 해나가는 과정이 들어가죠. 그 쿼리티브 레그 그 이미지 보면은 네. 그 워크플로우 그 본인이 맞죠. 설명했던 네. 워크플로우. 네. 조금만, 여기서 이제 커렉트 부분. 커렉트 부분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오는 저 KIN이 네. 컨텍스트인데 2차 컨텍스트인 거예요. 2차. 아, 그쵸, 그쵸. 네. 네, 두 번째 컨텍스트인데 그거는 당연히 청크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음. 청크 사이즈를 500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 네. 문서가 아니라 청크를 검색을 했다 치더라도 앞뒤로 네. 좀 쓸데없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거를 한 번 더 필터링 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커렉티브 레그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문서를 못 찾아냈다? 그럼 이제 웹서치로 넘어가는 거겠죠. 아, 여기도 한 청크 사이즈 한 1000으로 그쵸. 해놓네. 여기도 청크 800이다. 사이즈를 되게 크게 하죠. 그래서 1차 네. 청크 사이즈는 크게, 그리고 2차 청크 사이즈는 아마 제가 봤을 때 250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4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음. 떨궈놔야 이제 뭐 앞뒤로 이제 쓸모없는 컨텍스트 정보들은 다 삭제가 되고 딱 해당 쿼리에 적절한 컨텍스트만 추출을 하겠죠. 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였지? 이 커렉티브 레그에서 청크 검색된 컨텍스트가 커렉티브인지 아니면은 이제 쿼리랑 관련 없는 정보인지를 이제 네. 평가하는 코드를 로우 코딩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쪽 부분. 네. 이 부분은 이거 말고 그 라가스 RAGS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보실 수 있으세요? 아, 그때 얘기했던 그거요? 네네, RAGS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 매트릭스가 있어요. METRICS 매트릭스의 오버뷰, 어베일러블 매트릭스. 그 오버뷰 밑에 어베일러블 매트릭스에서 컨텍스트 프리시전 저걸 쓰면은 그 생각하시는 0에서 1 사이의 이 음. 컨텍스트가 쿼리랑 이제 잘 찾아낸 쿼리인지를 평가를 얘가 해줍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로우 코딩을 해도 되지만은 어, 요즘은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이거 쓰는 게. 솔직히, 레그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이어가지고, 네. 내가 정말로 이, 나의 에이전트에 특화된 커스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로우 코딩을 하는 게 맞긴 한데, 그거 말고 갖다 쓸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빨리빨리 갖다 쓰는 게 여기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레그부터는 네. 완전히 그 프롬프트 네. 엔지니어링 쪽에 아니, 프론트 엔지니어링에 가까워가지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코드 좀 더 볼까요? 예. 코드 보면은, 프롬프트 쭉 설계를 했고, RAG 체인, 여기는 넘어갈게요. 예, 여기. QA 리라이터. 그 QA 리라이터에 프롬프트에다가 한글 지금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걸 왜 하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쿼리를 작성을 할 때는, 개발자가 쿼리를 작성할 때는 되게 질문에 원하는 답변이 잘 나오게끔 쿼리를 다들 잘 작성을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서비스를 만약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배포하는 그 유저들은 쿼리를 막 잘 작성하는 그런 그렇죠. 트레이닝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필터링 해주는 작업이 리라이터인데 지금은 그냥 이 오픈 AI 거를 써가지고
네. 네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이제 하라는 네. 거잖아요. 이게 네. 따지고 보면은 그 쿼리 어텐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요것도 로우 코딩 말고 뭔가 더 해주는 코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뭐, 이런 거? GP, 예, 맞아, 라마2. 맞아. 예, 저런 거를 적용을 하면 되고, 저 기능이 정말 많이 발전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론 모델, COT가 적용된 추론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COT가 적용된 추론 모델 같은 경우는 리라이트 기능이 지가 알아서 돌아요. LLM 음. 안에서 자기가 막 혼잣말 해가면서 이 음.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 그럼 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음. 조금 판단해가지고 예, 그 질문을 정제해가지고 옳은 답변이 나오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시크 아런이 좀 유명해진 거죠. 체인 오브 네. 소트, 예. 체인 오브 소트가 따지고 보면은 LLM에서 동작하는 저 쿼리 리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리고 그 뷰티풀 서프 있잖아요. 네. 뷰티풀 서프가 원래 이 웹페이지가 다 HTML 규격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HTML 그 정보를 파싱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음. 뷰티풀 서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저거 해가지고 이제 그 뉴스 기사 같은 거 딱 보면은 뉴스 기사 지금 여기서 F11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여기. 예, 옆에 있는 뭐 바디 클래스 이런 거 쭉쭉쭉 들어가가지고 컨텐츠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저거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뷰티풀 소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뷰티풀스 옛날에 썼었어가지고, 예. 이거구나 해서 좀 근데 바로 알았습니다. 요즘은 안 쓰잖아요. 저거를 쓸 바에 차라리 타빌리에다가 API 키 비용을 다 네. 지불하죠. 네, 예. 그게 편한 것 같아요. 타빌리가 음. 훨씬 편하고. 그리- 그래서 그리고 타빌리 썼고, 그 밑으로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그래프 디파인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네. 이건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네, 아니, 바로 그림 하더라고요. 그려주는 건 처음 봤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또 상호님이 저번에 랭그래프 얘기하시길래 그 랭그래프가 이거랑 연관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는 좀, 노가다로 그림 그리는 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모듈 그립을 제너레이션 해주는 툴이 있는 줄은 몰랐었어요. 네, 이거 어, 쓰시면은, 근데 뭔가 저는 좀 그냥 가로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게 좀 나았는데, 이렇게, 아, 근데 그거는, 이게 그 멀메이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아하, 좀 다 아래로만 돼 있는 것만 다 나와서 뭐 이거는 뭐 그건 나중에 만드는 나중에, 사람 중요한 건 왜냐면은, 예. 아니니까. 왜냐면, 아니, 저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잡한 걸수록 내가 그림 그리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예, 그런 거 자동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딱 좋죠. 되게 편하지. 네, 이건 진짜 딱 하면서 딱 클릭하니까 바로 나와서 편했던 것 같긴 음. 해요. 뭐, 나중에 이쁘게 그리는 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그리는 거고. 네. 그리고 더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그 도큐먼트의 쿼리랑 유사도 평가하는 거는 아까 그 레가스 이벨리시 툴을 써도 예, 동일하게 구현이 될 유명하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제일 마트로 그 아티나 그 평가 지표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개만 쓰신 것 같은데 결과물이 네. 한 개만 나오거든요. 네, 한 개만 썼어요. 저게 그 딥 여러 개 이벨 써서 딥 이벨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딥 이벨? 이거 웹페이지에 딥 이벨. 예. 딥 이벨에 평가를 얘네들도 진행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 매트릭이 좀 더 많아요. 얘네가 음, 라가스도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요즘 이제 RAG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냐가 주요한 의제거든요. 그쵸, 네. 예. 그것을 어쨌든 지우려면은 어쨌든 그거 디텍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디텍팅 하는 거가 여기 딥이벨에서 여러 가지 매트릭으로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전체 네. 매트릭이 한 얘네가 다 제공하는 거 치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되거든요. 맞네요, 꽤. 예, 꽤 많아요. 그리고 그 문장이 톡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장이 독성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되게 좀 나쁘게 답변하는 요거를 제거해주는 요거를 이제 감지해주는 그 매트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그 평가 매트릭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사용하지 말고 좀 여러 개. 다양하게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요. 음,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단어 생성에 관련된 매트릭이랑 그리고 RAG 에이전트의 리스폰스에 대한 매트릭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그 모델을 좀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발생하는 게 네.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또 감지해주는 매트릭을 또 이제 붙여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이나 단어 반복하는 매트릭은 워낙 단순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매트릭이 제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건 따로 커스텀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거 중복된 거 나오면은 바로 문제 생겼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쉬울 것 같은데, 매트릭 왠지? 근데 다른 거에 비해. 이 커스텀 매트릭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딥 이벨이라는 프레임워크,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폰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고 쳐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딥 이벨 매트릭이 어떻게 동작하는 워크플로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워크플로우에 내가 그 설계한 커스텀 워크플로우를 같이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음, 편하죠. 왜냐면 이게 네네네네. 그 딥이벨 매트릭 이렇게 따로 쓰다가 뭐 라가스 매트릭 따로 쓰다가 아니면 내가 또 따로 설계 매트릭 따로 쓰다가 이렇게 세 개 따로 쓰면은 코드가 네. 다를 거 아니에요. 꼬이기도 하고, 또. 그거는 이제 바로 스파게티 코드가 되죠. 아, 네, 그런 것까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여기 네. 옆에 보면 컨텍스추얼 프리시전 리콜 릴리번시 그거 세 개. 그거 세 개가 이제 코렉트 아니 위에 있는 걸 리콜 프리시저까지. 요거 세 개가 그 지금 코렉트에서 그 CRAG의 뭐지? 그 쿼리랑 컨텍스트의 유사성 평가해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네. 찾아내는지 그 네.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다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저 딥 이벨이 라가스보단 좀 더 쓰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이 딥 이벨이 라가스를 포함시켜가지고 만든 거라서. 음, 네. 또 이런 걸 어떻게 또, 어떻게 아셨대요, 또? 찾다 보니